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불편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과는 대화 중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얘기만 하고 나면 며칠씩 기분이 애매하게 나빠집니다. 명확히 뭐가 나쁜지도 모르겠고 괜히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만 남는 것이지요. 참 묘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문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투, 눈빛, 작은 행동에 숨겨진 미묘한 메시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불편함은 수동적 공격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 비난이나 경멸을 담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에 즉시 반응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욱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이러한 감정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투나 어조에서 숨겨진 의도를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나 평가가 담긴 말들 또는 질문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난이 담긴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을 때도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말은 듣는 것 같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해 있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우월함을 은근히 드러내려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 성취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태도는 우리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위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류의 생존은 집단 속에서의 위치와 관계에 크게 의존했으므로 미묘한 배척이나 거부의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존 본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직관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 패턴을 관찰해 보십시오.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동이 있는지, 어떤 대화 주제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감정적 취약점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에 특히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방어적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그 관계의 의미와 중요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꼭 표면적으로 드러낼 필요 없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조금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추측보다는 확인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상대방의 의도를 끊임없이 추측하는 것은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직접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관계의 특성, 상황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함을 줄 때 즉시 그 감정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상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의 치유는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관계, 취미 활동, 자연과의 교감, 예술 감상을 통해 더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적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치유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우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더 취약해지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이해의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불편한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불편함은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관계의 거리감을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추측보다는 질문으로 명확한 소통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치유의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